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장 지석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양과 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 시간과 전전 시간에는 올해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문제됐던 것들을 설명을 했고, 거기에 따른 토양 관리를 하되 우리가 비료에 대한 역할보다도 퇴비가 과연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해서 우리가 배수가 잘 되게끔 하고, 근데 비료 역할을 중요시 하는 것보다는 그런 퇴비가 가지고 있는 토양을 좋게 하는, 우리가 떼알 구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물리성을 좋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양과 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물론 관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농가에서 대부분 관수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보통 농가에서 적정하게 때로는 좀 많이 주는 듯한 농가도 있지만은 적정하게 관수를 잘하고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관수를 많이 해서 문제되는 사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비가 많이 오는 해, 올해처럼 장마라든지 태풍에 비가 많이 와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관수를 많이 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례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토양의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하게 있으면 상당히 좋지만은 보통 우리가 이제 건조하게 되면은,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건조장애, 기본적으로 건조장애라든지 당연히 이제 생육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위조 증상, 과일이 찌그러진다든지, 특히 사과의 경우, 후지 경우에는 어떤 농가들이 특히 색이 올 때 10월 달에 물을 주면은 질소 흡수가 돼서 과일이 맛이 없다, 색이 안 난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비가 온다든지 관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잎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를 함으로 인해서 광합성이 되며 결국은 거기에 따른 포도당이 생산이 돼서 과일에 과당을 추적을 시켜서 결국은 당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한 당도도 잘 안 올라가거니와 일부는 과일이 위조 증상, 결국 과일이 쭈글쭈글한 형태는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과일에 탱탱함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확 시기에 다다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수는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제 물이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 산소에 대한 부족은 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에 발생되는 질병,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뭐 가리라든지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많이 용탈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관수를 얼마를 해야 되느냐? 물론 요즘에 나와 있는 텐션메터를 이용해서 정확한 텐션메터 수치에 따른 과학적인 관수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점적 관수가 됐든 아니면 미니쿨러가 됐든 이럴 경우에는 감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관수를 하더라도 도대체 얼마를 해야 적당하느냐? 보통 기본적인 자료에 보면은 우리가 사질토양, 양토, 점질토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점질토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논재배, 논땅에서 사과나무를 심었을 경우에는 점질토가 많은데요. 그래서 관수량은 보통 사질땅은 20mm 정도에서 한 4일 간격, 양토는 30mm 정도에서 7일 간격, 점질토는 35mm 정도에서 한 9일 간격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질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주라는 얘기고요. 점질토인 경우에는 토양이 가지고 있는 보비력이라든지 보수력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주더라도 좀 길게 주라,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20mm라고 하면 도대체 과원 내에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냐? 보통 20mm, 30mm라고 하면은 농가에서도 흔히 얘기를 하고, 이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도 보면 20mm, 30mm 정도는 과원 내에 수분이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얘기하는 해갈이 된다, 나무가 충분히 수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mm를 관수를 하게 되면 보통 1000리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질토양에서 20mm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수를 하게 되면 전체 20mm일 경우에는 여기에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전체 2만 리터가 되겠죠. 300평 기준으로 하면 2만 리터.
그러니까 결국 한 20톤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톤이니까 3,000평 기준으로 하면 거기 곱하기 10을 하니까 거의 200톤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물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양을 줘야 된다. 물론 나무 전체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수시설이라고 하면 나무 주위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300평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많게는 20톤이라고 하지만은 적게는 최소 20톤 이상을 물을 줘서 충분하게 먹게끔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물이라고 하는 것이 아침에 물을 틀어서 오후에 해 질 때까지 미니쿨러 아니면 점적관수 하루 종일 줘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사실은 건조피보다도 관수를 많이 해서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어떠한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원은 이제 포도이긴 하겠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포도 여기 지금 이제 샤인 머스켓인데요. 이렇게 개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알속기 끝난 다음에 봉지를 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현장 갔을 때가 그때가 6월 중하순쯤이었어요. 그래서 나무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더라고. 잎도 건조피 받은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그 다음에 과실 상태는 전체적으로 약간 조금 위조 증상처럼, 아니면 일부는 뭐 과일이 썩는 증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분 밭에 가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밭 가원에 1차는 바닥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다시 비닐을 깔은 상태로 여기에 너무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점적관수 2라인을 깔아놨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밭 경우에는 저희가 밭에 갔을 경우 너무나 과습된 상태에서 저희가 밭에 들어갔을 때 발이 빠질 정도로,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절대 과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잎이 쭈글쭈글하고 과일이 탄력이 없으니까 오히려 건조하다 싶어가지고 싶은 상태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관수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매일 간격으로. 결국은 이분은 과습에 의해서 올해같이 비가 많이 와서 토양이 과습된 상태에서 뿌리 활력이 떨어져서 양수분이 올라가지 못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다 걷어내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따내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정말로 잘못 판단해서 왜 과습인지 건조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과원이 되겠고요. 포도이긴 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잎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랗게 돼서, 보통 잎이 새로 나온 노엽보다는 새로 나온 신초가 노랗게 되는 경우가 보통 철결핍이라고 돼 있는데, 이 농가에 같은 경우는 일반 과원에도 이렇게 물을 많이 준 건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안 빠지는 형태인지 이렇게 토양 내 고랑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봄에 건조한 상태도 고랑에 물이 있을 정도로 많고, 그 다음에 이끼가 나올 정도로 과습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를 저희가 가서 캐 보니까 이렇게 토양이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물이 흥건할 정도로 수분이 많았고, 또한 뿌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썩어서 까맣게 번해버리는 그런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히 주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질 토양에는 조금씩 20ml씩 4 내지 5일 간격, 우리가 양토라고 하는 것은 30ml씩 뭐 5 내지 7일 간격으로 주는데, 그보다도 우리가 질이 많을 경우에는 더 물량을 줄였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을 조금 늘려도 상관은 없다. 토양 상태에 따라 가감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원은 사과 26인데 나무 연차수는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쪽 입구 쪽에 앞에서 보는 데는 나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슨 올해 엽서 현상처럼 이렇게 잎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되어 있고 나무도 이렇게 죽어가는 형태고, 그 다음에 입구에 한두 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 같은 경우도 아까 잎이 엽서 현상처럼 떨어지는 농가를 저희가 뿌리를 캐본 결과 이렇게 기존에 있는 뿌리에 근군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고 새뿌리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캐보면은 나무가 전체적으로 뿌리 활력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원이 약간 약간 이게 계단식으로 약간 되어 있는 것들을 새로 개원을 조성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면서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쪽 위쪽과 이쪽 아래쪽에, 이쪽에 원래는 이 배수로가 있었는데 배수로를 고민을 하면서 요 공간을 묻을까 생각도 했는데 큰 배수로라가 아니라 그냥 뭐 큰 문제가 없거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면서 특히 이 기존에 있던 배수로 지역에 물이 흐르는 지역에 나무가 심은 것들이 이렇게 나무가 죽어 있다. 이처럼 자기는 관수는 전체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일부 한두 주 과원 내에 따라서는 물이 흐르는 지역, 배수 지역인 경우에는 물이 계속적으로 과습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분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역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불안병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저희가 가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뿌리를 캐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나무가 과습에 의해서 뿌리가 좋지 못한 상태로 나무가 죽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부 과원에 갔을 때에 자기네 밭에 이제 보통 물이 잘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물이 잘 빠지느냐, 과연 물이 잘 빠지는 토양이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좀 확인을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 장비를 가져갔습니다. 이제 오고라고 해서 제가 보통 1m짜리를 가져갔을 때 우리가 이제 표토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심토 중간에 들어갔는 데까지 제가 박았을 때에 보통 표층에서부터 10cm, 20cm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토양이 푸석푸석한 토양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서 물 빠짐도 좋고 뭐 퇴비를 많이 줘서 전체적으로 물리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30cm가 들어가면서 40cm, 50cm가 들어가면 이 구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이 구역은 조금 더 토양이 단단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칼로 이 구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찔러 봤을 때에 토양이 딱딱해서 잘 들어가지 않은 정도. 그 다음에 그 아래 50cm 이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보통 흙이 조금 까맣게 나타나고 일부는 빨갛게 나타나는 것이 이기에는 지금 물이 흐르는 지역, 토양이 산화가 돼서 이렇게 토양이 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농가에서 물이 잘 빠진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깊이갈이라든지 그 다음에 퇴비를 땅속에 어떤 구덩이를 줘서 어떤 물리성을 좋게 하지 않으면은 오랫동안 다져진 토양에서는 이렇게 10 내지 20cm, 보통 한 뼘 내지 한 뼘 반 정도의 토양은 우리가 물리성을 좋게 하는 푸석푸석한 땅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토양이 딱딱하다. 결국은 이런 토양은 물 빠짐이 되지 못하고 한번 비가 오게 되면은 많은 가습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장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까지 올해 전체적으로 봄의 냉해와 여름의 과습에 따른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해결을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조금씩 노력을 한다면은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하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하신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좋은 농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